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네,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혹시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실까요? 이제 검진 시즌이고요. 그쵸. 그리고 예방접종의 시즌이고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밸런스 게임으로 어떤 게 좀 더 좋고 이런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네네. 준비되셨을까요? 아, 네. 일단은 통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3가를 맞아도 충분하다. 하지만 약간의 좀 불안감이 있다면 4가를 한번 맞아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독감 하면 이제 우리 A형 독감, 뭐 B형 독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을, 겨울쯤 이 10월부터 한 12월까지 유행하는 게 A형 독감이고요. 그리고 2월, 3월 그때 보통 유행하는 게 B형 독감인데 A형 독감 2가지 종류랑 B형 독감 2가지 종류를 예방했던 게 4가, 그리고 A형 독감 2가지 종류랑 B형 독감 1가지를 예방했던 게 3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같이 많이 맞았는데 B형 독감 1가지 균주가 거의 발병을 안 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3가로 다 통일이 됐어요. 근데 이제 수입 백신 중에서 아직 이제 4가 백신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4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3가로 진행하고 있고요. 굳이 4가를 맞을 필요는 없다. 굳이 4가를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뭘 맞았냐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4가를 맞았습니다. 아니 3가로 통일된다고 하셨는데 네, 4가를 맞아요. 맞으셨나요? 4가가 일단은 그래도 투입되는 게 있었고 제가 이제 4가로 맞으니까 직원분들도 대부분 다 4가로 원하셔서 지금 저희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뭐 굳이 지금 4가를 꼭 맞아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는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독감 접종은 매년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1년에 2번 권고해요. 보통 2, 3개월 정도면은 이 여과가 떨어집니다. 9월 말 10월에 맞으면 그게 내년 한 1월 말 2월쯤 되면 효과가 떨어질 시기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1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맞아라. 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 분들도 그거는 저는 2번 맞기를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구 데이터로 나온 거는 마운자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에서 이제 쓰인 게 아직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써봤을 때 뭐가 더 낫냐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너무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제 외국 논문 자체는 마운자로가 체지방 감량 효과가 조금 더 높았고, 그리고 부작용 발생 위험이 조금 낮았다. 위고비보다는 마운자로가 조금 적은 용량으로 위고비랑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거거든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이나 메스꺼움, 변비, 용량을 올리면 많이들 호소하셨거든요. 그런 부작용 면에서는 좀 마운자로가 좀 낫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실제 외국 논문상에서도 역시나 마운자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나온 거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마운자로가 나온 게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은 이 위고비가 너무 비쌌어요. 근데 이게 뭐 병원이 막 뭐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사들여오는 가격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가격을 높게 설정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또 높게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저희도 이거를 처방을 하면서 사실 너무 비싸니까 선뜻 권고를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운자로가 출시가 됐잖아요.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훨씬 싸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고비가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거의 한 3, 40% 정도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역시나 환자분들한테 득이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마운자로 출시된 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받는다고 해도 전 수면 내시경을 받을 거고요. 제가 하는 입장에서도 수면 내시경을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약간 공포심들이 있잖아요. 못 깨어날까봐. 전혀 그런 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할 수는 없죠. 근데 너무 드물죠. 너무 드물고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그 설비들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산소 포화도라든지 그런 모니터링이 중요하거든요. 이 수면제도 종류가 있는데 해독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환자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거나 하면 그 플루마젠이라는 해독제를 주면 바로 깨어납니다. 같이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다 똑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서 그걸 같이 쓰는 쪽으로 항상 좀 권고를 하거든요. 저희 이제 뭐 동료 의사분들도 그렇고 후배들한테도. 왜냐면은 해독제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전한 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좀 같이 쓰는 내시경이 저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수면이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어쨌거나 할 수 있는데, 비수면 내시경은 관찰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힘들게 시간 내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빠르게 봐주기보다는 천천히 샅샅이 봐주길 바라겠죠.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샅샅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편안한 상태, 검사하는 사람이 편안한 상태가 돼야 샅샅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비수면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면처럼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 힘들어 하시고 계속 꾸역꾸역 하시면은 아무래도 검사가 좀 급해지고요. 그리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사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계속 시야가 흔들리면은 역시나 좀 병변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내시경을 비수면을 해야 된다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수면하면 위가 안 움직여서, 위가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내시경으로 볼 수가 없다더라.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위는 움직이는 거는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잘못된 소문이 나서 비수면으로 해야 위의 움직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위가 너무 많이 움직이면 오히려 관찰에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위가 우리 주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름도 쫙 펴요. 그 내시경 하고 나면 막 트름 나고 방구 나고 막 그래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스를 넣어요. 풍선이 이쪽에 쪼그라들어 있으면 안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 바람을 넣어서 쭉 부풀면 안에가 샅샅이 보이잖아요. 가스를 넣으면 쭉 펴지는데, 비수면 상태에서는 그것도 좀 참기가 어려워요. 배가 빵빵해지는 그 느낌에서 자꾸 트름이 막 검사 중에도 계속 나오고, 그럼 바람이 빠지고 하면 주름을 잘 못 펴게 되고 잘 못 보고, 그래서 쭉 펴서 상세하게 곳곳을 보려면 수면 내시경이 훨씬 낫다. 저는 그래서 제가 받더라도 수면 내시경 받습니다. 이거는 둘 다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네, 극한에서. 팔만대장경은 그걸 왜 읽어야 되죠? 팔만대장경 읽을 수 있죠. 팔만대장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8만 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대장 내시경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진짜요? 대장 내시경 하는데 얼마나 걸리실까요? 보통 이제 다른 문제 없는 분들은 한 10분에서 15분, 용종이 있거나 뭐 절제까지 들어가면은 한 20분, 30분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저는 대장 내시경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꿈이 대장 내시경 하다 죽는 거예요. 이거 스코프 하나 들 수 있을 그 기력으로 하다가 저기 용종 이렇게 가는 게 제 인생 꿈 목표입니다. 전 대장 내시경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게임하는 것 같아요. 그 속을 이렇게 탐험하고 들어가면서 딱 용종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물 찾은 느낌이 찾았다. 발견했을 때 그 쾌감이 전 너무 커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8만 번이든 10만 번이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하러 네. 꼭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뇨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안 좋지만 당뇨가 이제 합병증이 좀 고혈압보다는, 물론 둘 다 이제 혈관 쪽이 안 좋아서 뭐 위험도가 있긴 한데, 그리고 조절 자체가 혈압보다는 당뇨가 조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당뇨는 너무 제한이 많아져요. 식습관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좋지 않은 분들도 식습관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식습관이 괜찮은 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 드시면서 약 드시면 될 것 같아 하는데, 당뇨는 어쨌거나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먹을 때마다 당이 올라가니까.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과일 뭐 한쪽, 뭐 믹스 커피 한 잔, 이 정도는 혈압 환자는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혈압 환자는 그나마 그래 하루 한 잔 정도 뭐 정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제가 이제 하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좀 단호하게 합니다. 합병증 위험도도 높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 먹는 게 되게, 사실 저는 먹는 게 거의 8, 90% 아닌가 싶어요, 살면서. 저는 버는 돈 거의 다 먹는 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 80%? 네, 먹는 데 많이 써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한이 걸리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거의 7, 80%가 먹는 건데, 거기서 제한이 걸리면 좀 많이 우울할 것 같습니다. 살짝 번외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혹시 커피 좀 자주 드시나요? 커피 자주 먹죠. 진료할 때도 항상? 그렇죠. 그러면 이건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요.
먹어요. 네네, 저는 커피는 없어도 커피를 먹으면 저는 순간적으로 좀 이 업이 돼서 환자분들한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환자분이랑 얘기를 할 때도 좀 더 이제 신이 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좀 먹은 날은. 커피를 안 먹은 날은 조금 처져 있더라고요. 근데 밥을 안 먹은 날은 최악이에요. 그러면 혹시 비타민은 또 좀 챙겨 드시는 편이실까요? 저는 잘 안 먹어요. 네, 저는 비타민을 저도 이제 좀 먹어봤는데 저랑은 아직까지 잘 맞는 걸 잘 못 찾았어요. 먹으면 저는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비타민 먹으면 약간 좀 심장이 좀 두근거리는 느낌에다가 좀 피로감이 오히려 더 생겨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유산균을 좀 챙겨 먹으려고 했습니다.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걸? 잠이 보약입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무조건 저는 수면이 우선순위. 충분한 수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차선책으로 이거라도 챙겨 먹어야지 해서 하면은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그리고 수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밥과 수면.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먹는 것 자체를 부실하게 먹는데 비타민을 뭐 먹어봐야, 저는 그게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기본적인 게 충족이 되고 나서 이제 비타민도 도움이 되는 거지, 먹는 거를 막 술, 담배, 막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비타민을 먹는다? 아니, 물론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 애초에 시작점이 내 식습관에 대한 개선이 먼저 되고 나서 이제 그 도움을 받는. 잠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우리가 잘 때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뇌세포, 모든 세포, 근육세포, 모든 게 다 자는 동안 회복이 돼요.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위장도 자는 동안 회복. 그래서 자기 전에 뭐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잘 때는 얘네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럼 쉬면서 손상됐던 염증 같은 손상됐던 세포들이 쉬는 동안 이제 다시 다 재생이 되는데, 뭘 잔뜩 먹고 자면 얘네들은 못 쉬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밤에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상사가 이거 해놔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차라리 일할 시간에 주는 거는 하죠. 낮 시간에, 원래 일하는 시간에 먹는 건 하죠. 근데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뭘 주면 얘네들은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래서 그건 위나 장, 췌장 이런 데 너무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중요하고, 잠도 저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 왜냐면 그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염증이 쌓여가면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요새 좀 감기나 기침하거나 이런 증상이 가을, 겨울 환절기여서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근데 저는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내과 의사니까 저는 내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기침은 물론 이 상기도 쪽이면은 이비인후과에서도 보지만, 이 하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폐렴이나 이제 기관지염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좀 보기는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진행할 때가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캐치를 하려면 내과에서 진료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과니까 어쩔 수 없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다들 그럼 내과로 방문을 하는 걸로. 네. 이렇게 내과로 오시면 됩니다. 유퀴즈. 유명한 사람 따라가야죠. 욕심이 살짝 있으시고. 야망이 있습니다. 유퀴즈 나가서 그럼 꼭 유퀴즈.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네. 거기 나가면 근데 그 윤우님이 네네. 알아서 리드 해주시지 않을까요? 혹시 네. 유재석 MC분 엄청 좋아하실까요? 예, 저는 예전에 이제 뭐 무한도전, 그 엑스맨 뭐 이런 거 아시나요? 동고동락 이런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는 토크쇼, 서세원 쇼 아세요? 서세원 쇼 모르시죠? 서세원 쇼에 유재석이 나와서 웃기던 그 시절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유재석님 팬입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파급력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꼭 유퀴즈로 진출하시기를 꿈꾸며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밸런스 게임 해봤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뭐 질문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참신했고요. 팔만대장경 빼고는 근데 팔만대장경 덕분에 제가 또 내시경 한 10만 개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돼서 그 질문도 나름 또 의미가 있었네요. 네, 저도 이 질문 덕분에 이제 네. 원장님께서 대장내시경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걸 네, 저는 처음 대장내시경. 알게 됐어요. 딱 가을에서 겨울철로 넘어가는 환절기 시즌인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번 독감 백신이나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마디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올해가 이제 홀수해잖아요. 홀수해에 태어나신 분들은 홀수해, 짝수해에 태어나신 분들은 짝수해,
요때 이제 나라 검진이 많이 나와요. 내시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그 연말 되기 전에 꼭 챙겨서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감 접종이 가격도 많이 싸졌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한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다 접종을 하기 때문에 미루실 필요 없고, 그리고 계란 알레르기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그거 꼭 말씀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그 예방 접종이 그 계란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하셔라. 알레르기 있는 분도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가능합니다. 네, 그럼 연세 든든 내과로 네. 건강검진, 독감 접종 그렇죠. 받으러 오는 걸로 네. 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